자, 여러분, 김홍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쇼크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의 최원석 기자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라고 그럴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보다는 제가 그대로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또는 그 일론 머스크 자체도 그렇고 또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인사이트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어저께 현대자동차에서 전용 전기 자동차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이제 비교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를 안 지가 이름을 안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몇 년, 13, 14년 전에 그 스페이스 X 라고 그래서 우주선 민간 유인 왕복 그 여행을 실현시키겠다 이래서 사실은 좀 황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큰 꿈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주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200조 전후의 최고의 부자로 그 아마존의 베조스하고 둘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쭉 살펴본 거로는 이 집안이 참 독특하고 재밌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이 패밀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에론 머스크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메이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 에론 머스크는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아주 못된 사람으로 됩니다. 일론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그 자기 수양 딸하고도 해서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한 정도로 아주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다만 그 남아프리카에서 최연소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메이 머스크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일론의 외할아버지가 그 시대의 고고학자인데 고고학자로서 아프리카로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자기 고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새 같은 세상도 아니고 그 시대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100살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100년 전 맞으면 8, 90년 전에 아프리카로 뛰어들어가서 고고학을 연구할 정도면 상당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 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쫓아갈 정도면 상당히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메이 머스크도 모델인데 이혼했어요. 일론이 한 10대 열 몇 살 때 이혼해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왔다가 그런데 금년에 메이 머스크 나이가 72살인가 3살인데 아직도 현역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독특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론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킴벌도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아주 재미있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처음에 형 따라서 사업을 같이 했다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걸 가지고 형 사업하는데 주주로 참여를 하지만 이 사람은 스키 타다가 사고를 입은 후에 상당히 먹는 문제에 천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전부 다 먹는 문제, 먹거리 해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아니면 큰 자본가들이 아주 외국산 그 식품을 들여다가 아주 정크푸드로 만들어 팔아서 돈 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가지고 아주 유기농이라고 그럴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역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푸드 체인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든 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교육받으면서 자기가 농사진 걸 점심시간에 미국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농사진 걸 갖다가
이렇게 점심시간 전에 가서 뜯어다가 점심시간에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 또는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 농업 그런 벤처 이렇게 해서 먹거리 해결하는데 아주 천착하고 있고, 토스카 그 여동생은 그 맞으면 방송 감독, 영화 감독이면서 뭐 또 패션 그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밑에 애들은 2번의 결혼을 통해서 7명이나 애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패밀리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건, 이걸 종합해 보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큰 꿈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다. 상상력과 그런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냥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아주 실행시키는 실행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일론이 지금 그런데 아버지의 그 또 한편의 그 엔지니어적인 기질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디테일도 갖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키워야 될 인재들이 이런 인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게 서양 사람들 아이들도 보면, 우리는 그 뭐 14살, 15살 중고등학교 되면 학업에 열중하기 힘들고, 뭐 쓰레기 치우라 그러면 겨우 동네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정도만 하는데, 그 외국의 아이들은 14살, 15살 이럴 때 벌써 태평양에 있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수 있냐 이런 구상을 하고, 그걸 펀드레이즈도 하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럴 정도로, 같은 14살짜리인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꿈을 그 실현하고 이런 게 아주 스케일이, 저는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봤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갭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론도 보면 그 결론적으로 보면 DNA나 그런 자기가 커온 환경이 이런 혁신가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즈니스 히스토리를 조금 보면, 95년에 Zip2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거는 B2B로 주소 같은 걸 해서 맵하고 연결시켜줘서 하는 그런 그 온라인 서비스 하는 건데, 그거를 컴팩에 3억 달러에 팔아요. 그러니까 한 3천억 원 뭐 이렇게 남짓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페이먼트 플랫폼으로 X.com이라고 하는 걸 99년에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페이팔에다가 넘겨주고, 그래서 페이팔을 만들어서 이베이에 15억 불에 매각합니다. 그 중에 1억 8천억 불의 지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2천억 원 정도 또 챙겼죠. 그걸로 2002년에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 X도 만들고 이럽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그 제가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가 한 2008년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그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 번 그 계획대로 안 돼서 차질도 빚기도 하고 이 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게 민간으로서 액체 로켓을 만들고 그런 궤도 로켓을 회수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또 나사의 위탁을 받아서 상업용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것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몇 번에 걸쳐서 유인 이런 그 스페이스십 중간에 우주 정거장까지 이렇게 뭘 날르고 이런 사업을 했죠. 또 여기 보면 하이퍼루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루프 형태로 해서 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내놓기도 하고 이랬어요. 아직까지 공사는 안 됐지만. 또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이게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몇십 프로를 뭐 20%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고, 요새 유튜브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설명한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소개가 있던데, 뉴럴링크라고 하는 건 뇌 속에다가 칩하고 회로를 박아갖고 그 신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원숭이 뇌에다가 이걸 박으면 원숭이가 사람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지. 이제 이게 여기 그 뉴럴하고 연결시켜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은 얘기를 지구를 구출하는 게 자기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황당한 꿈은 뭐냐면 지구가 어려워지면 화성으로 다 날르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에너지 사업이나 전기 자동차 사업이나 우주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를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동생은 그런 푸드로 또 그걸 하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히스토리가 있다 이런 거 보고요. 저 킴발 동생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페이팔 지분을 매국한 후에 뉴욕으로 가서 이 친구는 프랑스 요리 셰프가 스스로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콜로라도 지역에 이제 스키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콜로라도 지역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키친 볼더라고 하는 그런 그 푸드 체인을 만들어요. 근데 그 스키 사고가 나서 아주 이제 어려워진 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세상에 필요한 일이 뭘까? 내가 기여할 일이 뭐냐? 그거는 리얼 푸드다. 정크 푸드가 아니고 리얼 푸드를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거대 식품 자본에 의해서 수입해서 가공한 그런 정크 푸드는 칼로리만 높고 영양이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만이 많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식품 산업과 소비자를 모두 생각하는 농부 모든 관계자들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푸드 쪽에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넥스트 도어라고 그래서 그 어포더블 3분의 1 가격 정도로 어포더블한 그 유기농 체인을 2020년까지 50개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몇 개가 됐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러닝 가든이라고 아까 그 잠깐 얘기한 대로 모든 학교에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키우고 선택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아이들이 비만으로 가는 걸 방지하자. 이런 운동 아닌 그 운동과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푸드 벤처 하는 게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그 맞으면 회사를 설립해서 그 글로벌 푸드 쇼티지를 해결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얼번 파머 도시 농부 그러니까 저기 흙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핥힌다고 표현하는데 흙을 핥혀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서 맞으면 요새 스마트팜 서울 지하철도 세 군데 가면 스마트팜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 생태학자들이나 이게 농사학자들이 아니라 농업학자들이 아니라 생태학자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그 맞으면 식품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맞으면 1년에 몇 번도 키울 수 있으니까 키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외곽에 있는 그 땅을 핥힌다는 건 결국 녹색을 다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을 옮겨서 하고 그걸 또 키운 다음에 트러킹 해갖고 도시로 끌고 들어와야 되면 결국 탄소를 배출시키고 하니까 이게 지구 환경에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 농업을 주장하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벤처는 청년들한테 얼번 파밍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하면서 또 투자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에 아직도 이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생이고요. 테슬라는 원래 일론이 창업한 회사는 아니에요. 2003년도에 마틴 에버허드라는 친구하고 마크 타페닝이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일론이 2004년도에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 최대 주주가 된 이후에 2007년에 마크를 해고시켜요. 마틴을 해고시키고 마크는 또 사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CEO가 돼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가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도 많이 생기고 로드스타 첫 번째 출시하려고 했던 자동차가 기술이 지연되고 생각보다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힘들어서 5명의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데 해서 이제 안정돼서 2008년도에 로드스타가 처음 나온 후에 2012년에 X3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3 이렇게 요새 팔죠. 그 2020년에 로드스타, 뭐 테슬라 세미,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게 픽업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붐입니다. 자,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매출, 이익, 주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까만 실선 그래프가 매출일 거예요. 매출, 그죠? 실선 이렇게 매출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익은 어때요? 이익은 아직도 뭐 많이 나는 게 아니죠. 3억 달러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적자를 보고 있고 됐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 1년 동안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60 몇 등, 미국에서 67등인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작년에 탑으로 올라선 거예요. 탑이 아니고 6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시가총액으로. 그 주가 점프율이 이렇게 막 30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론이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이렇게 참 엄청나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며칠이야. 이게 1월 22일 날 이 가격 그래프인데 한 1년 전에만 주식을 샀어도 엄청난 거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8년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를 소개받았는데도 이 황당한 놈 이러고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1억만 박았으면 엄청난 거죠.